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우리 증시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연기금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중에 우리가 수급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요.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구원투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연기금이었는데요. 연기금이 구원투수였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 연기금에 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14년 만에 최장 기간 동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과연 연기금이 무엇을 노리면서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웠을까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기금은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연기금이 우리 증시에서 매수세로 들어왔었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조정 국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비중 이상을요, 국내 주식을 담아야 하는데요. 작년에는 이 비율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비율 동안 국내 증시를 매수하는 그러한 동향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올해 말까지 약 35조 원을 추가로 매수를 해야지만 국민연금 측에서는 할당된 물량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기금의 추가 매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 들어왔었을 때는요, 대부분 외국인 매수가 주요 변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매수로 돌아선다면은 우리 증시에 더 많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분석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민금의 순매수 종목도 살펴보셔야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담아내는데요. 7,392억 원을 담아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반등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은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많은 물량을 담아놨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삼성전기 역시도요, 연기금은 시장에서 담아낸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두산에너빌리티와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군들도 있고요. 탑 10의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서 섹터적인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증시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 과열에 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저랑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버핏 지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요, 버핏 지수를 통해서 증시 과열 구간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요, 120을 넘어서면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가 저평가 매력이 있음에도 과열 구간에 들어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국내 성장률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GDP 성장률은요,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이 성장률을 토대로 증시를 다시금 계산을 해보니까 버핏 지수 자체도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버핏 지수 때문에 우리 증시를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고요. 옆에 보이시면 신용거래 융자에 관한 잔고 추이도 보이실 겁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 많은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7조 3천억 원이 넘어가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역시도 증시 과열에 관한 부담감들을 나타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이 그럼 빚을 내서 얼마나 많은 종목, 또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로봇과 조선주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무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84억 원의 신용융자가 증가가 됐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417억 원의 신용융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현재 과열 구간인 이유들까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물론 연기금의 수급이 너무나 고맙고 반갑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증시가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들도 살펴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시선을 넓혀봐서요,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제가 하나의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체이너 리시스의 보고서의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요, 한 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단순히 투자와 투기 자산일까? 사실
사실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요, 통화 자산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통화로 쓰이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 표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와 기관으로 나눠서 미국의 재무부의 통제를 받는 영역들이 그중에서 암호화폐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통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고요. 기업,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통제 하에서 암호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암호화폐 자산이다라는 건요, 통화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게 기업 입장보다는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채택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 중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이요, 가장 많이 암호화폐를 무역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에 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제재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다른 반서방 국가들은요, 암호화폐를 채택해서 무역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투자나 투기 자산보다는요, 통화로서의 가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그래도 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억 4천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해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400만 원 선을 회복해주려는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죠. 최근 온체인지 표상 이더리움 거래소 내에 있는 물량 감소에 관해서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한 수급들이 또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XRP도 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기준으로는 7%가량 상승하는 흐름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솔라나에 관한 악재성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을 성공해주면서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49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은 200달러 선 하회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반등을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시금 의미를 가져가 보면 좋겠고요. 도지코인은 370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지코인도 2%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올라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